그걸 갖다가 야 진짜 잘한다 이거는 사기지. 그러니까 사기를 치면 안 돼. 그거 알지. 내가 생각해도 못 되는데 애들이 눈치 다 채요. 이게 이해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최고의 칭찬은 최고의 칭찬. 이번에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져가 봤어요. 우리 아이 공부시킬 때 부모는 어떻게 관여하고 가르쳐야 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가르칠 때 칭찬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얘기지. 근데 이 선생은 말이야, 선생은 기본적으로 칭찬이 몸에 배 있어야 돼. 왜 그런가 하면은 칭찬이라는 게 뭐라 그럴까? 속 안에 가라앉아 있는 잠재력을 끌어올려내는 게 칭찬이거든.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는 모두 다 칭찬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 영어로 하면 뭐 프레이즈가 되지만은 영어 프레이즈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은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친다든가 다룰 때 이 아이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개 빠지기 쉬운 잘못이 뭐냐면은 자꾸 단점을 지적한다고. 너는 왜 공부하는데 똑바로 앉아있질 못하니? 왜 그 글씨를 삐뚤빼뚤 써니? 왜 소리가 작니? 왜 자꾸 집중을 못하고 그래? 왜 움직이고 그래? 왜 아이들 공부 가르치려면 조금 이따 일어나서 물 마시고 오고 허기질 태는 거거든 그게. 물 마시고 오고 화장실 갔다 오고 뭐하고 또 냉장고 뒤지고 자꾸 이런다고. 짜증이 나면 이제 폭발을 하는 거지 선생이. 그때의 그 행동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아야 돼. 이 아이가 집중을 못하고 그러고는 왜 집중을 못하고 그럴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지, 바로 정답이야. 재미가 없어 그래. 재미있으면 그렇게 안 한다니까. 재미있는 뭐 만화 영화라든가 이런 거 틀어놓고 재밌는 게임 하라 그래 봐.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고 집중을 하고 그러고 앉았다고. 그 놀 때는 그렇게 집중하는데 왜 공부할 때는 안 할까? 간단하지.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라는 건 말이야, 예를 들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관계가 있으면 재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요새 지구과학에 꽂혔다 뭐 그런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네. 뭐 요새 애들이 뭐에 미치나? 하여튼 좋아하는 거. 뭐 여자애인데 요새 뭐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 패션 잡지 읽는 거 뭐 그거는 어른 것까지 다 갖다 읽어. 그러고도 맨날 끼고 앉았어. 그 재밌으니까. 칭찬을 해서 하자라고 음모를 꾸미면은 안 돼.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는 그 아이의 좋아하는 걸 하라 그래. 좋아하는 거 하라 그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잡지를 보다 보면은 우리말 잡지도 있고 영어 잡지도 있다고. 그 영어 잡지도 구해서 읽으라 그래. 그 뭔 소린지 모르지. 뭔 소린지 몰라요. 그러면은 너 요거 조금만 배우면 다 읽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러면 뭐가 생겨? 모티베이션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흥미라는 거는, 재미라는 거는 첫째로 우선 모티베이션이 생겨. 하고 싶은 동기가 생겨야 돼. 요거를 하고 나면은 용돈을 타게 돼 있다든가, 요거를 하고 나면은 뭐 엄마하고 슈퍼 가가지고 뭐를 사게 돼 있다든가, 요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하고 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든가, 뭔가 하여튼 그런 게 있으면은 하게 된단 말이야. 문장을 읽고 반복하고 그랬을 때 요게 이제 갈림길이 생겨요. 확 집어던지고 싶어지냐 아니면은 더 하고 싶어지냐. 똑같은 문장을 했는데. 근데 똑같은 문장을 해서 나는 하여튼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들린 대로 했더니 엄마가 야 발음 똑바로 못 들어. 여기 나오는 원어민은 발음 그렇게 안 하잖아. 잘 듣고 똑바로 해봐. 그랬다. 그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어떻게 하고 싶으나. 확 집어던지고 싶지. 그때 이 칭찬교수법이라는 거는 칭찬을 무슨 작전상 하면은 안 돼요. 얘가 하기는 했어. 그런데 거기서 뭔가는 장점을 찾아내야 돼. 뭔가는 장점을 찾아내야 돼. 하기는 했는데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내서 했어. 야, 너 그래도 하니까 그럴듯하다, 비슷하다. 이 정도는 칭찬이 나가야지. 한 번 더 했더니 한 번 더 하니까 진짜 똑같아지는데 조금 더 해. 그러면 했던 것 중에서 장점에 대해서 그걸 언급을 해주면은 그거를 칭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들어도 이건 됐다 못했어. 그걸 갖다가 야 진짜 잘한다 이거는 사기지. 그러니까 사기를 치면 안 돼. 그거 알지.
내가 생각해도 못 되는데 왜 엄마는 잘 됐다고 나를 그러지? 나를 꼬시는 거야. 애들이 그러는 거 다 알지. 그럼 무지성적인 칭찬은 오히려 좀 안 좋겠네요. 그럼 애들이 우리 엄마 또라이래 그러니. 아니 그것도 납득이 갈 만하게 해야지. 자기가 하고도 원어민하고 똑같지 않다는 거 뻔히 아는데, 야, 너 목소리 크게 잘했다. 목소리 크대는데 칭찬을 하고, 뭐를 했다는데 칭찬을 하고. 너 비슷하진 않아도 박자는 비슷했어. 박자는 다시 한 번만 또 해볼까? 점점 좋아지는데? 점점 좋아져. 너 소질이 있다고 내가 그랬잖아. 너는 엄마 닮아서 소질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조금씩 그게 자기가 잘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면은요 누구든지 힘에 나게 돼 있어요. 그게 칭찬 교수법의 핵심이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걸 뭐 전라도 사투리로 하든 경상도 사투리로 하든 뭐로 하든 그것만 전달되면 돼. 애들이 눈치 다 채요. 말도 안 되게 칭찬하는 거는. 분명히 내가 개판으로 했는데 뭘 잘했다 그래. 근데 뭐가 잘했는가 하면은 대답한 거는 잘했어. 이게 허네. 네가 헐라고 그러니까 그럴듯하잖아. 조금만 더 하면 잘하겠다. 이게 이해가 가는 거지. 이해가 가야지. 그거를 뭐 됐다 못하고 있는 거를 야 진짜 원어민하고 똑같네. 그거 사기치는 거지. 그게 무슨 칭찬이야.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점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 그렇지. 캐치하는 능력이 부모한테 좀 필요하다. 하려고 그랬다.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뭐 목소리 크게 잘했다. 요번에 박자가 비슷했다. 조금만 더 오면 비슷해지겠다. 그 아이의 성장을 좀 세밀하게 그렇지. 보는 게 나아졌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꼭 안아줘야 돼요. 왜 안아줘야 그건 돼요? 왜? 일종의 어프리시에이션이지. 일종의 사랑한다는 표시지. 우리나라 말로 사랑한다는 건 그게 자연스러운 집이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소리를 잘 안 하잖아. 끝나고 나서 잘했다 그러고 안아주면 애가 또 엄마 등을 톡톡톡톡 쳐준다. 응? 그러면은 그동안에 고생했던 게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지.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크거든. 선생님의 사랑을 먹고 크고 엄마의 사랑을 먹고 큰다고. 그러니까 최고의 칭찬은 사랑이지. 최고의 칭찬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엄마가 그거를 인정해 주니까 또 기쁘고 또 우리 선생님이 인정해 주니까 기쁘고 그런 거지. 내가 공부방 선생이면은 그 엄마들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미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들도 교육을 좀 시켜야 돼. 너 선생님한테서 전화 왔는데 참 열심히 잘한다고 하더라. 뭐 이런 그 어프리시에이션을 전달을 해줘야지.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는 적절한 보상이 또 들어가야지. 얘가 뭐 좋아하는 거를 사 먹인다든가 좋아하는 걸 뭘 준다든가 뭐 그런 거. 아이들한테는 줄 게 많잖아. 이렇게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훈계라는 부분이에요. 당근이 있으면 채찍이 있듯이 칭찬과 더불어서 훈계에 대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돼요? 훈육도 해야 하는 건지. 훈육은 필요할 때는 해야 돼요. 근데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세리머니를 해야 돼. 어떤 집 보면 뭐 닥치는 대로 집어들고 패고 그렇게 개통 없이 하면 안 되고 집안에 룰이 있어야지. 룰을 써서 붙여놓고 무엇은 지킨다. 밥을 먹고 나면 이빨을 닦는다. 외부에서 놀다가 들어왔을 때는 손을 씻는다. 뭐 이런 집안의 규칙이 있잖아. 공부 시간에는 차분히 앉아서 공부를 한다. 이런 게 해서 이상을 지켜야 된다. 지켰을 때는 무슨 상을 준다. 안 지키면은 회초리 한 대씩 맞는다. 이런 거 써붙여 놓고 룰대로 하는 게 좋아요. 나는 꼭 권유하는 게 벽에다 써붙여 놓으라고 그러잖아. 아이들이 잘 볼 수 있게. 그거를 할 때는 일방적으로 써붙이는 것보다 의논을 하는 게 좋아. 아이들의 동의가 필요한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규칙을 정하자. 그러면 그거는 넌 너무하다. 뭐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의견을 물어봐서. 예를 들면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 집안에 통금 시간. 집에 9시까지는 들어와야 된다. 뭐 학원 갔다 올 경우에는 10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식사는 제 시간에 와서 전부 같이 먹는다. 뭐 이런 룰을 정해놓는 게 좋지. 룰을 정해놓지 않은 집안이 개판이 되는 거야. 그게 법이 있어야 돼. 법을 해놓고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나는 옛날에 우리 집에 시초리 몇 대 뭐 이런 거 다 정해놨었는데 나중에 애들이 유학 가는 바람에 뭐 흐지부지했지만은
국내에 있을 때는 내가 그거 지켰어. 가족 안에서는 그런 규율이랑 규칙이나 훈육을 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공부방 같은 공부방에는 무조건 규칙이 있어야 돼. 공부방은 나는 공부방을 하지는 않고 영어 성경학교라고 교회에서 했지만은 교회에서는 규칙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달란트를 가지고 조정을 했어요. 출석하면 출석 달란트 하나, 숙제해오면 숙제 달란트 하나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벌칙이 있어. 지각하면은 달란트 하나 삭제. 그거 팔다리 잘라내는 거 같다. 크다. 아, 그때 나이는 어. 진짜 크죠. 어. 하여튼 규칙이 그때 여러 가지 정해놨었어. 나는 작전상 그 클래스 시작하면은 시작하자마자 한 3주 이내에 달란트 잔치를 한 번 했어. 왜냐하면은 달란트 맛을 한번 봐야 되거든. 그 달란트를 아주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건 물건만 딱 해서 이제 가게 붙여놓고 자기 달란트 가지고 사는 거야. 몇 달란트 붙여놨거든. 그거 한번 하고 나면은 달란트에 목숨을 걸어 아이들이 그때부터. 처음에는 뭐 시큰둥 달란트 뭐 그러다가 보니까 뭐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것들이 쭉 있는데 달란트가 자기 달란트 부족하거든. 착하게 굴질 않아갖고 달란트 안 쌓았다고. 그 달란트를 처음에 그 엄마들이 그 보조교사를 했었는데 엄마들 보고서는 달란트 상품 준비를 하라고 했더니 처음에 인기가 없더라고. 애들이 헤이 뭐 엄마들한테 시키면 안 돼. 엄마들한테 시키면 엄마들이 좋아하는 거 학용품 뭐 지우개 이런. 아니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사주는데 미쳤다고 자기 달란트를 쓰냐 그걸래? 근데 우리 막내딸 제니가 그때 같이 노래 가르친다고 했었거든. 제니가 아빠 나한테 맡겨. 근데 내가 아주 애들이 까무라치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사오라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완전히 까무라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면 그런 거 준비했냐 그러니까 자기 원칙이 있대. 엄마는 절대로 안 사주는 거.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랬다가는 싸다기 맞는 거. 뭐 이런 거로만 쫙 펼쳐놓으니까 애들이. 그 다음에 달란트에 미쳐요. 그 달란트 삭제를 해. 지각. 그럼 누구야? 아니 벌벌 떨어. 나 달란트 날라간다고. 애들이 가지고 다니는 달란트 통장이 있거든. 달란트 통장 내놔. 뻘건 줄로 확 꺼버려 그냥. 그럼 우와 그러고 어떤 애는 막 발버둥 치고 울고 그러지. 달란트 하나 더 삭제야. 그따위로 울면 그러면 딱 끊죠. 그 아이들 통제를 달란트로 한다. 상과 벌이 문자화해서 벽에다 붙여놔라.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안 통해. 이거 봐. 그러면은 애들이 허다가 걸리지? 그럼 가리켜. 저거 한 번만 더 그러면 달란트 삭제로 들어간다. 그런 애들 딱 앉아. 규칙은 있어야 돼. 우리 아이가 이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방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너무 닥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공부는 절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을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학교가 돼야 된다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절도 있게 가르쳐야 돼. 심지어는 내가 어머니들한테 권고한 거는 복장도 가르칠 때 복장은 준비를 해라. 가르칠 때는 행주치마 하다가 적당히 하다가 와서 야 이거 공부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표가 있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잽스. 내가 가르칠 때는 꼭 그렇게 가르쳤는데 요만한 종 같은 거 저 가게 가면 있어요. 땡땡땡 치면은 애들이 좋아한다 그거. 그거 어디서 파나 몰라. 기독교 물품 파는 데도 있어요. 기독교 물품도 그러니까 땡땡땡 그러면은 애들이 엄마 종 안 쳤어. 그러면 아 맞아. 땡땡땡 치면은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거를 정례화한다든가 우리 징치문 애들 소리 지르듯이. 그러니까 정식 선생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역할이 조금 아까까지는 엄마였었는데 이 가운을 입으면은 선생님 가운이야. 애들이 의외로 그런 역할극을 좋아한다. 또는 뭐 형제가 있으면은 보조교사, 형이 보조교사 노릇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역할을 두면은 이게 재미나게 된다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어머니가 딱 개입해서 아이들을 주도적으로 이제 이끌어 가실 마음이 있으신 학부모님인 거잖아요. 근데 또 어느 한편으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또 부모님이 그거 알아서 할 수 있는 애가 지구상에 별로 없을걸. 그거는 나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혼자 못 가르치겠으면은 동네 수소문에서 공부방을 보내든가 이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된다니까.
애가 뭐 7, 8살짜리가 지가 알아서 공부할 정도면 그건 아인슈타인이지. 그게 지가 어떻게 알아서 공부를 해. 이 봐줄래 그러면은 발을 반쯤만 디밀지 말고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가르쳐야지 된다니까. 풀타임으로 1시간 동안 수업하자고 1시간 동안 제대로 해야지. 전화 꺼놓고. 그래야지 하다 말고 뭐 정철 선생 강의를 틀어놓고 보는 것도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엄마가 나는 못 가르치겠어요. 그러면은 동영상을 틀어놓고 엄마도 학생 중에 하나가 돼서 같이 공부하라니까. 동반자가 되시는 거네요. 그렇지. 엄마가 학생이 되는 거야. 둘이서 롤플레이 하라 그러면 롤플레이도 하고 뭐 이러면서 같이 해주는 거지. 그거를 방임하면 안 돼. 애들이 어떻게 혼자 공부를 해. 안 그래? 결국은 아이가 공부할 때 엄마는 옆에서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를 들면은 달리기 선수를 키운다 그러면은 코치가 같이 뛰어줘야 돼. 너 여기서 한 바퀴 뛰고 와. 그거는 안 돼. 아이와 함께 학습하고 아이가 공부할 때 아이가 뭔가 내 마음에 잘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인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이가 내 마음대로 좀 한 50분 공부했으면 좋겠나 30분밖에 공부할 집중력이 안 된다든가 좀 많이 떠들고 수업에 집중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느낌의 인내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걔하고 물어봐. 걔한테. 너 왜 그러니? 대부분 물어보지도 않고 속상해한다. 애가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더럽게 재미없어 갖고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더 재밌는 거를 지금 하고 싶은데 엄마가 붙들어 갖고 이걸 하라고 그래. 그러면은 의논을 해야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것도 하기는 해야 돼. 너 꾀부리지 마라. 그러면은 협상이 들어오지. 요거 하고 나서 볼래? 아니면은 요거 재밌는 걸 보고 나서 할래? 너 하기는 해야 돼. 너 꼼짝 못해. 그러면은 재밌는 거 보고 나서 할래. 그러면은 몇 시부터 몇 분까지 그거는 명확하게 해야 돼. 칼같이 지켜야 돼. 그렇게 해서 한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애가 힘들어하는 애가 그러면 이제 오은영이한테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내 얘기는 그거를 못하겠으면 공부방에 보내라니까 왜 그걸 끼고 앉아서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고. 피창간의 고생이지. 애도 고생이지 뭐. 우리 엄마가 뭘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난 미치겠어 지금. 그러는 거지. 그럼 그런 뭔가 학습 루틴을 세우실 수 있는 선생님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 학습 루틴은 정해진 게 있잖아. 요게 요렇게 간다. 그럼 15분 하고 5분 쉰다. 규칙대로 가는 거야. 원래 남의 집에 가면 말 잘 듣게 돼 있어. 자기 집에서는 지가 왕초라고 그러지만은. 그게 정답. 왜 공부방을 보내라 그러면 공부방이 남의 집이잖아. 남의 집에 가면 말 잘 듣게 돼 있다니까. 아니면 그런 학습 루틴 같은 것도 그 아이의 학습 성향에 맞게 뭔가 이 아이는 딱 집중 시간이 20분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정말 딱 간결하게 20분 안에 끝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끊어야지. 질질 끌면 안 되지. 아이 스타일에 맞춰야 되는군요. 아이 스타일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나이에 맞춰야지.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인내라기보다는 그냥 그 나이대 자체에 대해서 그냥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아이를 가르쳐야겠네요. 그렇지. 그 발달을 잘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한 아이들의 집중력이라는 게 10분, 15분, 20분 그 정도야. 그래서 유치원에서 무슨 액티비티 해도 15분, 20분 안 넘어가잖아. 그래서 바꾸지. 그 다음에 쉬고, 낮잠 재우고, 유치원에서 그러는 게 그래서 그래. 선생님께서는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뭔가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좀 성향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듣는 걸로 바로 이해가 가능한데 공부를 하면은 강의를 들어가지고 공부하는 타입이 있어. 그걸 링규얼 타입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러닝 스트렝스를 나눌 때 들어서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인 자극에서 공부를 잘하는 타입이 있어. 이거는 타고나는 거야.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학습 성향은 이런데 아이의 학습 성향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학습을 이뤄나가야 하는지. 그게 이제 아이의 학습 성향이 다르다는 게 그게 평생 갈 성향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건지 그거는 모르지. 그래서 나는 교재 같은 거라든가 뭐 학습 과정 개발할 때
어느 쪽으로 치우친 아이들도 다 포함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다 집어넣어서 보통 만들지. 그렇게 만들어서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다 학습 성향에 따라서 몸을 움직여서 공부를 해야지 되는 아이가 있고 들어야 되고 아이가 떠들어야지 그게 리인포스먼트가 돼서 자기 공부를 강화시키는 아이들도 있고 또 조용히 앉아서 해야지 공부가 되는 아이가 있고 여러 종류들이 있거든. 근데 그거는 그 아이가 타고난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직 이게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보면은 기능이 뭐 무슨 기능이 뭐가 쫙 올라갔다 그 다음에 이게 쫙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달라지거든. 적성검사해 보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나 고등학교 때 적성검사 했는데 웃기더라. 딴 거는 다 한계선을 넘어 위로 치어 올라갔어. 그런데 딱 한 가지가 기준점 미달이야. 그게 뭔지 알아? 사무원.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사무원으로 취직했다 그러면 잘리는 거야. 내가 생각해도 사무원 쪽은 난 안 맞아. 여러 사람 모아서 오가나이즈 하는 거 그것도 난 별로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뭘 만드는 거 난 그런 거 좋아하거든. 근데 적성검사 이렇게 그게 나오더라고. 딴 거는 다 기준점으로 최적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무원은 밑으로 툭 들어. 그럼 아이들은 아직 발달 단계에 있으니까 발달 단계니까 이것저것 다 시켜보는 게 좋지. 잘 시켜주는 게 좋고 운동도 시키고 뭣도 시키고 한쪽으로 빠지지 않게 골고루 경험을 시키는 게 좋지.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해서 성인이 되잖아. 30대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뭔가는 자기 밑에 사람들을 거느리고 일을 하게 돼. 뭐 한 명이고 두 명이고 빠른 사람은 뭐 회사를 끌고 나가기도 하고. 그럴 때 다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거든. 자기 위주로. 다른 사람, 타인들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다른 사람은 어떻고. 응? 나 같은 경우에 그게 좀 미숙해가지고 회사를 정철카세트라고 그래서 그게 내가 30살 때야. 30살 때 회사를 개척했는데 그게 본의 아니게 회사가 폭발적으로 컸어요. 직원들이 수백 명이 됐는데 점심시간 때 되면은 나는 그냥 식사할 때 혼자 먹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 빌딩에 구내식당 가서 혼자 먹었다 그랬더니 나중에 직원들이 그러더라고. 아이 사장님은 왜 그렇게 혼자 드십니까? 왜 뭐 불편해? 그랬더니 아니 다른 회사 보면 뭐 직원들하고 사장님이 같이 식사를 하고 화기애애하게 하던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 가자 이제.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맨날 그 동네 중국집에 갔다. 중국집에 가서 사장님 뭐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나 짜장면. 그들이 전부 다 눈치 살살 보면서 짜장면. 또 그 직원이 와갖고 나오거든. 아니 사장님 그 가끔씩 딴 것도 좀 시켜서 드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나는 짜장면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탕수육도 좀 드시고 뭐 이렇게 해야지. 사장님이 짜장면을 먼저 불러놓으면은 우리가 초이스가 우동이나 짬뽕밖에 없는데 짬뽕도 그때 1,000원이 더 비쌌거든. 그래서 이제 사장도 못 해먹겠네. 돈 줄 테니까 니들끼리 사 먹어. 나는 짜장면이 좋아. 그랬던 적이 있어. 내 생각에는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며 다니며 뭐를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나 혼자 짜장면을 먹은 거야.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키워야 되겠다. 어울려서 뭘 하도록. 나는 어울려서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걸 잘했거든. 혼자 하면은 혼자서 기획을 하고 뭐 다 해요. 다 만들어 놔. 뭐 오물딱조물딱 뭘 하여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해. 그러면 아이의 학습 성향이 일단 이해는 하고 있대. 너무 맹목적으로 그것만 보지 말고 다양한 걸 시키는 게 이제 그러니까 걔가 숨겨진 능력이 뭐가 있는지 몰라. 아이들은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른다니까. 우리나라에서 문제는 그거를 너무 일찍 정한다는 거야. 고등학교 때 너는 의대로 가라. 의대, 의사. 그래 나중에 보면 뭐 그 어려운 의대 나와가지고서는 드럼 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 나이 한 50대에서 나는 이게 좋아요. 나 평생 이게 좋았었어요. 그러고 그 사람은 그게 좋다는데 뭐 자기 부모가 시켜갖고 그거 했지. 근데 행복한 게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부모가 해줘야 될 것은 이 아이가 가장 행복해하는 게 뭔지 그거를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거를 탐색을 하는 과정이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 과정이라고 보면 돼. 탐색을 하는 거다. 너는 뭘 하면서 사는 게 가장 좋겠니? 어떤 아이는 많은 사람 거느리고 지휘하는 거를 좋아하는 애가 그냥 지휘관 쪽으로 가야 돼. 근데 그 고등학교 때 되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는 진로 정해서 20살 때 너 전공 정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너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뭐 했어? 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그거는 참견하는 사람들 얘기지. 아니 그렇게 공부를 다 시켜서 그러면은 스카이 대학 나오고 뭐 나오고 그랬으면은 다 사회 지도층으로 해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미국에도 보면 하버드 나온 사람의 뭐 출세율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고. 그렇게 돈 쓰고 공부했는데 부모들이 막 희생하고 이래.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다 각자각자에 쓸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런데 나는 뭐를 다 갖고 태어났을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진짜 빨리 파악해서 빨리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빨리 파악하려고 그러지도 않지. 그냥 지정해 주지. 너는 법대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법대야. 법대 나와서 뭐 하는 거야. 뭐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사야. 뭐 우리 집안은 대대로 딴따라인데 너는 여기서 벗어나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외국에서 이건 다른 얘기인데 조크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막 그런대요. 너 아무거나 해도 돼. 의사, 판사. 근데 또 한편으로는 특히 한국 아이들 중에서 자기가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정말 많아요. 성인이 되어서까지. 근데 공부만 들이시켰으니까 그러지. 한 거라고는 학교 갔다가 밤 11시까지 학원 다니고 그거밖에 없는데 자기가 알긴 뭘 알아. 해본 게 있어야지. 없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웃긴 게 뭐냐면은 대학 졸업하고 나서 내 꿈을 찾아요. 그때 취업 준비를 할 때 돼서야 내가 이제 뭘 좋아하지? 내가 뭘 해야 되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야. 생각해봐도 몰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렇게 된다고. 요즘 성인들도 그래요. 직장 생활 하면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탐색하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그게 직장 다니고 뭐 하고 뭐 삼성에 들어가서 뭐 부장까지 됐는데도 결혼해갖고 애는 크지 꼼짝 못하고 이제 해야 된다고. 잘렸다가는 거지 되지. 그냥 거기 노는데 전혀 행복하질 않아. 매일같이 행복하질 않다고. 그걸 또 마누라한테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럼 어떡하라고. 지금 애는 셋이나 까놓고 어떡하라고. 여러 가지로 어렸을 때 많이 탐구하고 접하게 하고 이런. 그렇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상적인 얘기지. 이상적인 얘기인데 부모들은 그게 내가 하는 얘기가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이 뭐를 원하신가를 찾아라. 맞아요. 아까 이상적인 얘기라고 하셨는데 어느 부모든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그거를 다 시켜줄 수가 없는 노릇인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말 좀 연관지어서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래서 부모들은 해야 될 기도가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크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한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거를 찾으면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얘는 요리를 잘해. 걔는 그게 좋은 거야. 그런 애들이 자기 길을 제대로 찾아가면은 그것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연애 쪽이 좋다. 근데 연애 쪽이 좋다 그래도 자기가 소질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연예계가 화려해서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건지는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무조건 아이의 학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게 이거 뭐 똑같은 소리 다 할 거야. 아니 그걸 왜 공부하는데? 응? 요리나 할 애가 미적분은 왜 공부하는데? 그거 왜 공부하는 거니? 미적분은. 미분적분은 왜 하는 거야? 고춧가루를 얼마큼 집어넣어야 되나 뭐 그런 거 미분적분으로 계산할 거야? 뭐 하는 거야? 어린애를 키운다 그러면은요 초이스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내가 직접 가르친다. 또 하나는 남한테 맡긴다.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직접 가르친다 그러면은 내가 같이 공부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돼. 내가 같이 공부해야 돼. 아이하고 똑같이 앉아서. 그래서 숙제도 똑같이 하고 암송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나도 같이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가르치시고 나는 그렇게는 못해요. 남이 가르쳐야 돼요. 그럼 공부방을 보내시라고 옆집에.
다른 학원 보내는 것보다는 월등 나아. 학원 보내서 이상한 문법 가르치고 애 잡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뭐 공부방 별로 비싸지도 않잖아 그거는. 그리고 내가 가르치겠다 그러면 엄마가 뻔을 보이라고. 엄마가 뻔을 보여. 애하고 같이 공부를 해. 칭찬은요, 뭐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 이 아이가 하는 행동에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 그러면은 못하는 거는 눈 감아. 잘하는 것을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칭찬이야. 그러니까 보통 칭찬이라고 그러면은 뭐 말도 안 되게 없는 사실을 막 들이 칭찬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기고, 그런 거를 전문 용어로 사기라고 그래. 얘가 딴 거는 모르지만 그래도 꼿꼿하게 앉아 있었어. 야, 너는 진짜 그 10분 동안 어떻게 그렇게 똑바로 앉아 있니? 너는 이제 타고났어. 조금 있으면 공부도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목소리는 발음은 다 틀리는데 너 목청은 너 지금 타고났다. 이게 칭찬이라니까. 잘했다가 아니야. 잘했다가 아니고 열심히 했다. 너는 목소리도 크고 좋다. 태도가 좋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거지. 그렇게 칭찬하는 거야. 공방을 보내도 그래. 공방 갔다 왔으면 아이고 너 어쩜 그렇게 공방 열심히 댕기니, 시간도 안 틀리고 안아주고. 엄마한테 인정을 받았는데 뭘 못해. 그 안아주는 거를 되게 아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아주는데 뭐 돈 들어? 그 어떤 엄마는 그런데 아주 꼴도 보기 싫은데 뭘 안아주느냐고. 이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고 똑같다니까. 이쁘면 안아주는 게 아니라 안아주니까 이뻐지는 거야 그게. 아이들은요, 엄마 품을 벗어날 때 18살, 19살 돼서 성인이 돼서 품을 벗어날 때까지 엄마 품에서 크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사랑을 베푸는 게 최고지. 내가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쉽다니까. 직접 가르치려면 같이 공부하고 규칙 써 붙여놓고 규칙대로 하고, 잘 못하겠으면 옆집에 보내고, 그리고 공부방 하는 사람은 벽에다가 클래스 룰 붙여놓고 룰대로 하고, 그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야.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놓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 기도해야 돼. 크리스찬이라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좀 생각 좀 해봐야 돼. 집에서 나갈 때, 공부방에 공부하러 갈 때 안아주면서 귀에다 대고 10초라도 기도를 해서 보내고, 오면은 잘했다고 안아주면서 기도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약속을 하셨어. 돌봐주신다고. 그런 거지 뭐. 아이를 위해서 뭐 새벽 기도 나가서 매일같이 아우성 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 바라지 않고, 또 생활 기도 그 정도만 하면 되지 뭐. 그러면 아이가 그냥 쑥쑥쑥쑥 무자라듯이 큰다니까. 100점 맞으라고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고 더 인간하면 되지. 공부 잘해갖고 잘 사는 사람들 있어. 몇 명 없어 지금. 뉴스에 나오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날 때 뭐 다 해도 서울 법대 뭐 그러는데 아이고 나 자식 새끼 그렇게 키우려고 그러면 진짜 안 키우겠다.